네, 오늘은 퓨처스 선수들 중에 조금 최근에 잘하고 있는 야수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궁금해하실 선수들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정현 선수가 상당히 좋아요. 최근 10경기에 4할이고 시즌 타율 자체도 상무에 있던 기록이랑 다 합쳤을 때 이번 시즌 3할이 넘거든요. 물론 이제 퓨처스 선수들의 타율이라든지 공격 지표를 살펴볼 때 고려해야 될 부분, 염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번 시즌 퓨처스 리그는 엄청난 타고 투저입니다. 1군 리그가 투고 타저인 것에 반해서 퓨처스 리그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인구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구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투수들의 어떤 퀄리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한데 어찌 됐건 박정현 선수는 퓨처스에서의 기록도 제법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111타석에서 13개의 삼진 퍼센테이지가 이번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1.7%. 박정현 선수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1군에서 뛰었을 때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삼진이 너무 많았죠. 변화구 대처가 안 됐던 부분인데 퓨처스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잘 개선이 돼서 9월에 확장 엔트리 때 박정현 선수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노시환 선수가 전경기 출전인데 전경기 출전 자체는 대단한 건데 그래도 지금 노시환 선수가 이제는 9월에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전경기 출전이 뭐 욕심이 날 수는 있는데 가을에 조금 더 힘을 내려면, 그리고 박정현 선수는 우리가 미래에 이 선수를 꼭 키워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퓨처스 경기 이 타석에 서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좋아진 무언가가 눈에 보이긴 했거든요. 과연 1군에 9월달에 확장 엔트리 때 콜업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이름을 들으셨을 장규현 선수입니다. 포수 자원인데 실제로는 포수 자원보다는 지명타자로 1군에서 쓰임새가 있는 선수고, 워낙 지금 몇 년째 퓨처스에서 타격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는 이제 퓨처스에서는 검증할 게 없는 타자 자원입니다. 야수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는 수비 쪽에서 항상 의문보호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너 어린 선수고 젊은 선수지만 지명타자 혹은 안 되면은 1루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물론 이제 포수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기회를 주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시즌 타율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3할 8푼 1리고 이 선수가 재작년 퓨처스에서 상무 소속으로도 거의 4할 가까이 공격력을 보여줬었거든요. 홈런도 4개고 최근 10경기는 더 좋다. 4할 2푼 4리. 214타석에서 35개의 삼진, 16.3%의 삼진 퍼센테이지인데 제가 이제 삼진 퍼센테이지를 꼭 적는 이유는 특히나 퓨처스에서는 요 삼진율 그리고 장타율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시즌 야수들 타자들의 장타율은 약간 범핑된 느낌이 있어요. 퓨처스는 장규현 선수는 공격 쪽에서는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번 시즌 1군에서도 한 타석 들어왔고 안타를 치기도 했었죠. 충분히 한번 긁어볼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박정현 선수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장규현 선수도 충분히 확장 엔트리 때 올라올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한화이글스의 공격력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줄 선수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이민재 선수도 1군에서 저번에 봤었지만 약간 타격 폼이 이정우 선수랑 비슷했죠. 시즌 타율은 3할 1푼 7리, 홈런도 6개를 기록을 해줬고 최근 10경기에서도 3할. 퓨처스 리그에서 좀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민재 선수는 지금 우리가 외야 자원이 좀 포화 상태라서 9월에 올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향후 몇 년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이제 나이도 조금 있는, 뭐 신인이지만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죠.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진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좋고, 근데 1군에서의 지난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김경문 감독님도 보고 되게 좋게 보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선수가 잘 성장하고 하면은 내년 정도에는 제법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 때부터 같이 1군 선수들이랑 훈련하면서 눈도장을 찍으면 이 이민재 선수는 외야 자원으로 충분히 중용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격하는 자세 같은 게 되게 안정적이라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야수들은 요 3명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궁금하실 선수들, 한경빈 선수, 정민규 선수, 임종찬 선수 이제 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경빈 선수, 정민규 선수 이 두 선수는 수비 쪽에서, 내야 수비 쪽에서 결국은
내야수는 수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또 궁금하실 선수 이제 배승수 같은 선수, 한지훈 같은 신인 선수들 아직은 내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몸이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야 준비를 이제 완벽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의 1번, 미래 4번 타자 뭐 이렇게 한지훈 선수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 두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군대까지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찬 선수도 이번 시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수들 한번 보시면 권민기 선수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ERA가 5.48에다가 직전 등판이 8월 초였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정말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실점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2군 등판이 이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시즌 1군에서는 힘들다. 이번 시즌 1군은 못 올라올 것 같고 좀 긴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권민규 선수는 뭐 2라운드 출신이니까 아마도 구속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고 좀 더 길게 보면 군대까지도 갔다 와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스프링 캠프에서 권민규 선수 정말 놀라운 피칭을 많이 봤었는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는 좋은데 다부진 체형이라든지 로케이션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그 정도 구속으로는 1군에서 던질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명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박부성 선수는 6월 이후에 등판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 마찬가지로 스프링 캠프에서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했었죠. 근데 올해까지 제가 보고 느낀 거는 매년 속는 것 같아요. 스프링 캠프에서 잘했다고 1군 무대에서 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군에 올릴 수 있는 투수 자원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윤산음이 올라와 있고 이태양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강재민 선수를 살펴보면 강재민 선수는 딱 2경기 나왔거든요. 조금 텀을 두고 2경기를 던졌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좀 실점을 하면서 좋지 않았는데 당장 실점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강재민 같은 경우에는 결국 1군에서 뭐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본인의 몸 컨디션만 찾으면 이 선수가 현역으로 전역을 한 선수잖아요. 군복무를 현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강재민 선수는 어느 정도 몸 상태만 회복이 되면 9월에 올라올 가능성이 꽤 높다. 지금 하나이글스는 사이드암 유형의 투수가 불펜에 있으면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원종혁, 배동현 이런 젊은 선수들은 최근에 그렇게 안정감이 느껴지진 않아서 올해는 저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민우 선수, 장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 투수코치님 양상문 투수코치와 김경문 감독님의 머릿속에는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나이도 있기도 하고 장민재 선수가 구속이 원래 느린 선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민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장시환 선수는 구속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미래를 또 생각해보면 한 살이라도 젊은 선수들을 올려서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년 시즌에 이민우 선수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선수들을 이렇게 면면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다가 대주자 자원 한 명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포수는 아까 소개해드린 장규현이 올라올지 허인서가 올라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장규현 또 박정현 요런 야수들은 1군에서 9월에 한번 타석 기회를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다행인 거는 하나이글스가 순위가 거의 지금 3위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순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젊은 선수들 9월에는 좀 많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퓨처스 선수들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새롭고 특별한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이글스 펍 프로젝트예요. 저랑 같이 이 펍을 이끌어갈 운영자분, 뭐 같이 이제 사업을 이끌어갈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서울에 하나이글스 팬들이 모이는 아지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펍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정모도 조금 하고 물론 이제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말이죠.
아지트를 만들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기존 매장을 서울 강서 이글스 펍으로 리브랜딩을 해서 서울 최초의 하나팬 아지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미 시설 투자가 완비가 됐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매장에 어떤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같은 작은 비용들이 이제 부담이 되게 될 거고요.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찾는 주인공은 매장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겸 파트너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업도 하실 수 있으시겠고 정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단관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겠죠. 수익 구조 같은 부분은 지원자분이 이제 계시면 면접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화팬만을 위한 서울의 이글스 전용 펍.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자기소개, 의지, 간단한 신상, 연락처를 밑에 주소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경험이 없으셔도 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전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